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선고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민주당 측의 입장이 다르고요. 전략이 다릅니다. 일단 가장 큰 전략은 윤 대통령 측은요 선고를 늦추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문영배, 이미선이가 4월 18일 날 임기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만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퇴임을 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이거는. 반면에 민주당 측은요. 하루라도 빨리 선고하자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윤 대통령 측이 이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고가 벌써 나와도 되는데 한 달 이상 지금 끌고 있거든요. 이거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투에서 이기다 보면은 전쟁에서도 이길 수도 있겠죠. 전투에서 지다가도 이길 수도 있는 게 전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이 지금 다급하다. 그쪽 동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호떡집에 불이 났어요. 뭐 전부 지금 떠들고 일어나가지고 선고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 광주에서는 삼보 일배로 뭐 서울까지 올라온다 그러네요. 옛날에 추미애가 하던 그거죠. 어쨌거나 뭐 그런 좌파 집단,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가면서요. 민노총 정교조 뭐 다 지금 뛰쳐나와가지고 선고하라고 뭐 지금 당장 선고하라 그러네요. 당장.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도 벌써 그걸 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 안 한 상태에서 지들끼리 또 뭐 의결하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선고하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걸 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누구도 선고 빨리 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 선고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선고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갈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좌우지간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뭐 3월 다 끝났잖아요. 한 2주 뭐 조금만 더 이렇게 버티게 되면은 문영배, 이미선 없는 상태로 헌재가 지금 나타납니다. 그 후에는 또 엄청나게 복잡한 정치 지형이 많은 변수가 또 생깁니다. 과연 스무스하게 새로운 어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에는 또 험난한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저들이 순순하게 청문회를 열어줄 것인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헌재가 40명도 임명 못하게 되면 6명밖에 남지 않거든요. 6명. 그러면 심리는 할 수 있겠지만 판결을 선고를 못해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그 헌재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폭풍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거기서. 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속도전은 민주당하고 뭐 그런 어떤 쪽에 세력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쪽은 선고를 늦추는 전략이다. 이게 이제 명백합니다. 이런 걸 우리 언론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분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내다보고 있죠. 전략가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은 결국에는요. 이 문영배, 이미순 요 두 사람입니다. 요 두 사람이 4월 18일에 나가기 때문에 이후에 이들이 이제 나가고 난 뒤에 만일에 후임이 없다 그러면요. 6명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선고 못 해요. 물론 대통령도 그렇게 되면 직무 복귀 못 하니까 참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상황 자체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여론이 또 뒤집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애척 불허하는 그런 변수들이 이제 오겠죠. 그 사이에 뭐 미국과 공조하에 뭔가 큰 게 터질 수도 있고요. 이재명에게 또 큰 악재가 또 터져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이 이제 유탄을 맞아가지고 휘청하는 어떤 그런 일도 생기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말이죠. 윤 대통령 측이 이 선고를 늦추려고 했던 그 배경에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게 또 있었어요. 이거 뒤로 좌우지간 가려고 했거든. 그리고 이왕 늦추는 김에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이후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일단 한 번은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여기서 유죄 선고가 났더라면 윤 대통령이 바라는 그림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론도 한쪽으로 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상당히 이제 좋은 국면이 이제 열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됐죠. 미리 결정을 해놨다라고 봅니다. 3명의 대등 재판부 판사들이 2대1로 갈라진 것 같아요. 2대1로. 거기서 한 명은 여기서 이 3명인데요. 최은정 판사가 이번에 재판장을 맡았고요. 이해설 판사가 주심 판사, 정재호 판사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최은정 판사는 1심 선고와 비슷한 그런 것을 주장했던 것 같고요. 이해설 정재호는 무죄를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1로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이제 이게 지역별로 또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최은정 판사는 여기 경북 포항, 이해설 정재호 두 사람은 또 전라도 출신이고 특히 정재호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세간에 엄청난 후폭풍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이 재판 인정 못해.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파기환송 말고 또 새롭게 파기자판이라는 게 또 등장해 가지고요. 지금 이 우파 유튜브를 달구고 있습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다시 고법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서 그냥 끝낸다라는 거죠. 자, 그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겁니다. 그러면은 재판 횟수가 줄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파기자판은 극히 드물게 예외적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과연 이 경우에도 이제 되는 것인지 이것은 뭐 오로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이 양반이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조희대가 우리 편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일어납니다. 조희대는 누구의 편도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뭐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파기환송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파기환송되는 게 만일에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게 그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결할 경우에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것 없이 이제 파기자판 스스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그냥 한 방에 원큐에서 끝낸다. 이건 정말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 너무 이 이야기만 믿고 또 그거 달라붙다가는요 나중에 또 실망감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희망 고문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아무튼 2대1로 나온 것 같습니다. 2대1로. 그래서 충분히 대법원에서 뭔가 이렇게 역전을 노려볼 만한 그런 것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가운데 이 두 사람이거든요. 문영배, 이미선. 이 둘의 이제 결정, 진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문재인인데요. 그 문영배, 이미선은요. 문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문이 만들어준 보직이죠.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관 될 정도의 그 위상이 아니었어요. 헌법재판관 되기 전에는 문영배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 나오긴 했어도 주로 부산 경남을 왔다 갔다 했던 향판이었고요. 이미선도 뭐 부산대 법대 출신으로서 그 헌법재판관이 될 정도의 스펙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이 그냥 꽂아준 거지. 그야말로 문에게는 그냥 감업할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사람, 여기 김형두, 정정미 요 두 사람이 있죠. 요 두 사람은 김명수가 지명한 사람입니다. 김명수. 그래서 크게 보면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는요. 문재인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뭔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김명수 또한 이 문재인이가 그 자리 꽂아준 사람 아닙니까? 김명수도 대법원장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장 지명될 때 그 춘천지방법원에 거기 법원장인가 그 있었잖아요. 거기서 대법원장 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뭐 5단계인가 6단계가 뛰었다 그러죠. 너무도 그게 파격적이다 하더라고요. 그걸 문이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대부분 뭐 김명수도 그렇고요. 여기 전부 대부분이 PK 인사들입니다. 문의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경장이. 근데 이 문이 얼마 전에 말이죠. 이 박지원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가 3월 19일이니까 그렇게 오래전 아니잖아요. 약 한 일주일 전인데 이재명 외에 대안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적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이렇게 쫙 나왔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현재 여러 뭐 차기 주자들이 있지만 이재명 말고는 없다. 이재명 적수가 없다.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말을 놀랍게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뉴스에 딱 나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으로서도 뜻밖이고 개딸들로서도 전부 저게 미쳤나? 문재인이가 웬일로? 왜냐하면 그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다 알려져 있고 수박과 개딸의 이 이제 대가리 깨지는 싸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왕수박 중에 왕수박이 여기 문재인이고 개딸 중에 개딸이 여기 이제 이재명 아닙니까? 이 둘은 서로 간에 적대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노림수가 있다. 뭔가 이렇게 딴 생각을 품고 저는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받았죠. 많이.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발언했던 것이 진위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문재인이가요. 2심 선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서너 시간 전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자, 이게 말이죠. 저는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하나의 페이스북 글이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전달된다고 보거든요. 문영배, 이미선에게. 심지어는 김영도, 정정미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탄핵 선고가 늦춰진 배경에는 저는 문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봐요. 문은 이재명을 견제했습니다. 지금까지 명백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대세가 도저히 꺾이지 않으니까 문이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다. 뭐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 이재명 앞에 꼬리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평가 혹은 견해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맞다 그러면요. 탄핵 선고가 저 두 사람 문형배, 이정미가 퇴임하기 전에 선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문형배, 이정미는 그 내부의 사정 때문에 그동안 뭐 6표가 안 되어가지고 인용 숫자 6이 안 나와서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었다. 뭐 그런 주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설득력은 있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내용도 사실 이런 논리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문재인이가 지금 저 발언한 것은 저거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글쎄요 뭐 넘어갔고요. 다음 주 중에 탄핵 선고가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그 주에 바로 앞주인데요.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그때 지금 시간에서 약 한 열흘 뒤쯤 그 주에 아마 탄핵 선고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 되면은 충분히 냉각기도 좀 거쳤고 이재명 2심 무죄 선고에 따른 뭐 후폭풍 이런 것도 조금 수그러들 것이고 뭐 등등등 해가면서 시기를 그대로 잡을 수도 있겠다. 제 생각에는요 문재인이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은 정말로 저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빤스는 할 수도 있었어요. 선고하지 않고. 그러면 윤 대통령의 입장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문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저렇게 질러놨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대로 뭐 헌법대로만 뭐 저 판결한다 그러면요 무슨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런 게 아님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특히 헌재는 더욱더 대통령 탄핵 재판 이런 것은요 심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게 정치적 동향을 살피고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런 속에서도 대통령이 과연 직무 복귀할 것인가? 자, 이것은 오로지 하늘만 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법리적 싸움에서도 지지 않고요, 여론 싸움에서도 지지 않고 등등등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대통령 직무 복귀 기각
이것을 이제 이렇게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치권 돌아가는 이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글쎄요, 뭐 완전히 자신만은 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자, 문이 이제 저렇게 툭 튀어나온 것은요. 글쎄요, 저기 내각제하고도 연결해서 이제 보는 시각도 있죠. 이제 그거는 또 이야기 붙이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문도 요즘은 내각제 세력으로 들어갑니다. 문도. 그리고 문 뒤에는 또 뭐 조정동 같은 이런 어떤 거대 이제 메이저 미디어들이 있다 그러고 또 그 뒤에 또 뭐가 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저 차후에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봐야겠죠. 지금 현재 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이 살아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고수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내각제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기묘한 상황 속에서 지금 탄핵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탄핵 재판이 미뤄지다 보면은 뭐 넉 달, 5달 정도도 갈 수 있겠어요. 어쩌면은 희망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리고 참고로요. 조기 대선 말고 정식으로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요. 지금 대선이 2년도 채 안 남았어요. 차기 대선일이 500 며칠 남았을 겁니다. 차기 대선 일정을 보게 되면요. 2021대 대통령 선거니까요. 여기에 706일 남았네. 706일. 2027년 3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년보다도 훨씬 적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 복귀한다 하더라도 바로 차기 대선 분위기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706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금년 말쯤 되면 벌써 뭐 차기 대선 분위기로 쫙 들어갑니다. 굳이 조기 대선이 아니라도 이제 대선 바람이 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직무 복귀해서 뭘 하자면은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어떤 지각 변동에 수반하는 뭐 그런 대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특히 미국발 큰 것이 반드시 와야 될 거예요. 그것 없이면은 이 여론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해줄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